엔지니어 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인간 한계에 이르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클리프 행어를 붙잡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공포심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서 흥분도 같이 느낍니다. 집중해서 신경이 날카로울 정도로 곤두서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상황을 좋아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무용담을 늘어놓는 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흥분은 극대화할 수 있는 언뜻 보면 직관적이지 않은 아주 이상한 장소를 만들어냈죠. 이 다리는 원래 엔지니어가 관광지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만든 다리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문객의 발걸음을 후들거리게 한 이곳은 바로 캐나다 밴쿠버에 자리 잡은 카필라노 현수교입니다. 현재 다리는 1956년에 완전히 다시 지어졌고 길이가 140m에 달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곳엔 북아메리카 공학기술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현수교 말고 따로 있습니다. 카필라노 클리프 워크입니다. 300만 달러에 달하는 아연 도금 강철 육교로 화강암 협곡을 끼고 한쪽 면만 고정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바위에 드릴을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깊이 5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서 케이블을 바로 연결했습니다. 산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용접하기보다는 따로 하나씩 볼트로 이어놨죠. 길이가 230m에 달하는 카필라노 클리프 워크는 우아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많이 설치해서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다리 7구역을 하나로 연결해놨습니다. 밑을 내려다보기 너무 무서운 사람들에게도 숲의 전경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대 강우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침엽수와 단풍나무가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클리프 워크의 바닥은 전나무를 이용해 깔았죠. 하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 반대편에는 높이 280m에 이르는 선업타 계곡 상공에 유리 바닥을 깔아서 방문객이 밑을 내려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아성을 빼앗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글래시어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스카이워크는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유명한 곳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절벽에서 3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래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위로는 빙하를 볼 수 있어서 전망을 즐기기 좋죠.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 유리로 된 육교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이웃 국가인 미국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원조보다 나은 모방작은 없다고들 하죠.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의 기반은 초대형 여객기 56대를 올려놔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육지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도 하죠. 이 전망대는 콜로라도강 상공 1220m 지점인 엄청난 높이에 자리 잡고 그랜드 캐니언 서쪽 끝 절벽에서 21m 떨어져 있습니다. 공학기술의 걸작으로 현재 사는 왈라파이 사람들은 독수리가 다니는 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빛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거리낌 없이 뛰어다니지만 덜 무서운 불투명 가장다리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4년에) 걸쳐 지은 이 전망대는 완공에 3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인 2007년에 개정한 곳이지만 여전히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죠. 북아메리카 지역은 다양한 특수목적용 구조물을 지어서 우리의 고소공포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과 다리를 이용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죠.
1998년부터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과 관광객은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등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처음에 생긴 루트를 따라 일직선으로 아치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오페라 하우스 옆으로 보이는 시드니 최고의 풍경이 새로운 분위기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리 구조물을 통해 안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는 차선 사이를 지난 다음 안쪽에 있는 아치형 길을 올라가면 건널 판자가 다리를 가로지르는 길에 이어져 있죠. 아래를 내려다보면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누구나 현기증을 느낄만 하죠. 하지만 이 아치 구조물은 높이가 해발 134m에 불과합니다. 시드니에 자리 잡고 있는 센터 포인트 타워 전망대 바깥 스카이워크 높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구조물이죠. 게다가 타워에 있는 스카이워크는 유리바닥이 깔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좋은 걸 내놓을 때마다 뉴질랜드는 항상 그보다 더 좋은 걸 보여주죠. 등반할 수도 있지만 번지 점프도 가능한 다리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스카이 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통로에는 아무런 손잡이도 달려있지 않죠. 게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줄 매달고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시속 85km의 속도로 떨어져 내리면서 도시 중심부를 향해 192m나 낙하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번지 점프는 펜테코스트 섬에서 행하던 고대 다산의식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태평양 바누아투 군도에 포함된 섬이죠. 육지 다이빙으로 불리는 이 전통은 수세기 전에 시작됐습니다. 가장 경험이 풍부한 남자가 발목에 포도줄기만 묶은 채 탑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땅에 최대한 가깝게 뛰어내리는 게 이 의식을 치르는 목표죠.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수록 곡식이 잘 자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뛰어내리는 이유는 당연히 남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깨가 땅을 스칠 정도로 가깝게 뛰어내릴 때마다 위험은 더 증가하고 그에 따른 흥분도 강해집니다. 상업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탄력 있는 줄을 이용해 번지 점프를 처음 시작한 곳은 뉴질랜드에 있는 남섬이었습니다. 원조격인 이 지역을 찾아와서 퀸스타운, 카와라우 강의 거센 물줄기 위에서 번지 점프를 경험하며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죠. 극한의 스릴을 맛보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샤로버 캐니언 스윙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109m나 되는 무시무시한 낙하 거리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기분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하하는 동안 줄이 부드럽게 흔들려서 큰 충격을 받지 않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극한의 상황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극한의 상황까지 자신을 내몰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공포를 극복하는 거죠. 공포를 이기려면 그 공포 자체에 서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를 노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안전하고 세심한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야죠. 다리를 등반하고 번지 점프를 하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 비정상적인 공포감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죠. 깊은 곳에 공포감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면 동굴을 탐험하며 시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놀란 동굴은 호주에 있는 블루마운틴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제놀란 동굴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오래됐는지 눈여겨보죠.
바알사원은 제놀란 동굴에 있는 300여 개 동굴 중 하나로 동굴이 형성된 시기는 수백만 년 전에 가깝습니다. 다른 동굴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지만 전체 지형 자체가 아주 오래됐죠. 이곳은 3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돼 세상에 알려진 동굴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대자연이 이 동굴 지형을 축제라도 벌이듯 아주 눈부시게 꾸며놨죠. 갓 구운 베이컨처럼 번들거리는 외관을 걸쳤고 석수는 화이트 초콜릿 분수처럼 보입니다. 머리 위로는 얇은 형태의 지푸라기 같은 가닥이 스파게티가 다 익었는지 테스트하려고 벽에 던진 것처럼 천장에 늘어붙어 있습니다. 국수그릇 같은 곡선은 중력의 힘을 최대한 무시하고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자라고 있죠. 스펠런킹이라고 부르는 동굴 탐험은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서 지구 내부 지형을 탐사합니다. 겁쟁이는 감히 도전하지도 못하는 스포츠죠. 처음 동굴에 들어갈 때부터 박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강하면서 또 다른 공포증을 6개나 더 겪을지도 모르죠. 낯선 대상을 두려워하는 제노포비아와 어둠이 두려운 어둠 공포증이 있고 대중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폐소 공포증은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심리입니다. 호주에는 수백 개의 동굴이 있어서 모험을 즐기는 여행객이 동굴 탐험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인은 태즈먼 반대편에서 조금 더 무서운 동굴 탐험을 즐깁니다. 검은 시면이라는 동굴 투어 중 첫 번째 무대는 뉴질랜드 와이트모 지역에 있는 루아크리 동굴에서 모험을 시작하죠. 수직으로 난 싱크홀을 통해 자위를 여러 번 쓰면서 바닥까지 35m나 내려갑니다. 이 동굴은 영겁의 세월 동안 빗물에 포함된 산으로 침식돼 넓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언급해두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35m 정도는 동굴 탐험가에게 제어로 깊이 내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지아의 산맥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 깊이의 동굴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동굴 깊이는 2212m로 깊은 곳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겐 악몽 같은 곳이죠. 다음 단계는 걱정을 좀 덜고 갈 수 있습니다. 몸을 숙이며 지나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젖으면 좀 미끄럽긴 하지만 좁은 다리를 건널 때는 양옆에 있는 안전선에 훅을 연결하거나 줄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검은 시면 안으로 더 깊이 내려가면 더욱더 아름다운 동굴 내부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유명하죠. 이 동굴 탐험의 마지막 단계는 시면 안으로 한 번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플라잉 폭스를 타고 간단히 이동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게 깊은 동굴 아래쪽으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80m나 밑에 있는 동굴 내부 모습도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죠. 힘들어서 이곳까지 왔기에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검은 시면 탐험을 선택한 사람들은 당연히 젖을 일이 거의 없지만 검은 비루를 통해 탐사하기로 한 사람들은 물에 흠뻑 젖을 각오를 해야죠. 루아크리 동굴에 지하 통로로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좁은 통로를 거쳐 굽이치며 흘러가죠. 강물이 스위스 치즈 덩어리 같은 지구 내부를 통과해 가면서 통로를 조금씩 넓혀놨습니다. 사람들은 타이어 튜브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고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수온이 10도밖에 안 되는 차디찬 물에서 추위를 견딥니다. 게다가 참가자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할 정도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그때마다 흥분이 치솟아 몸에 온기가 돌기도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물이 가득 찬 동굴 속에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에게 위안이 되죠. 이 동굴이 아무리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해도 이런 곳에서도 여러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에서는 장어를 자주 만날 수 있죠. 동굴벽 위쪽에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이 반딧불이는 벌레가 아닙니다. 원시적 형태의 파리 일충에 가깝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동굴 탐험가가 무척추동물이 아니라면 이 생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생물은 무척추동물에게만 관심이 있죠. 기나랗고 끈적이는 실을 생산하고 이 실을 이용해서 모기나 갓다비 같은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이 생물은 청록색 빛을 냅니다. 복부에서 빛이 나오는 게 보이죠. 화학작용으로 빛을 생성해서 먹이를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은신처에 들어온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기도 하죠. 하지만 완벽한 어둠에서만 빛이 보입니다. 모험적인 스포츠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따라붙습니다. 일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암벽을 등반하거나 스페인의 팜플로나에서 황소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였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위험이 내재해 있는 이런 모험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려고 때를 지어 몰려들죠. 인간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안전한 상태를 벗어나 모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감수하려는 위험의 크기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물음의 해답은 인간의 진화 역사 속 어딘가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위험한 일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 항상 위험보다 모험을 하며 얻는 보상이 더 크죠. 대자연의 거대하고 순수한 힘을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신비롭고 매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 분화구를 내려다보면서 발밑땅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있던 많은 화산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1500개가 넘는 화산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화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잠들어 있죠. 하지만 매일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도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암석과 화산재를 수백 미터 상공으로 내뿜기도 하죠. 전 세계 분포에 있는 활화산의 75%는 태평양 가장자리나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는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지역을 불의 고리라고 부르죠. 그중 12개 화산은 관광객과 화산학자 모두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불의 고리에서 가장 강력한 활화산은 바누아투에 있는 탄나섬에 자리 잡고 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언젠가 화산이 분출해 그 위에 세워진 마을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수로 화산에서 날아온 채는 이곳의 위험을 기억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기에 알맞은 이상적인 땅을 만들어주죠. 이곳에서는 돈벌이용 작물인 커피나 코코넛 오일을 생산할 때 쓰는 코프라를 재배합니다. 하지만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작물을 키우죠. 전 세계에서 탐험가가 수십 년 동안 탄나섬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활화산에 직접 올라가 보기 위해서죠. 늦은 오후에 길을 나서서 화산재와 용암으로 검게 변한 지역을 가로질러 갑니다. 이곳은 분화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구 가장자리까지 가는 길도 무척이나 쉽죠. 적당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분화구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상 최대의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 내부에 있는 깊숙한 곳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코를 태울 듯한 유황 냄새가 납니다.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화산 분출을 체험하죠.
화산 분출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고 해도 언제나 놀라운 모습을 선사합니다.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이어서 모두 해가 진 후에도 분화구를 서성거리면서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죠. 멋진 장소를 찾아가고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을 통해서 영감과 경외감도 느낍니다.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려면 걱정은 털어버리고 위험을 즐겨야 하죠. 모든 감각이 최고조에 달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모험가는 공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깊은 지하 세계와 아찔하게 높은 세상에 한 발 내디딜 때입니다.